자,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심화 연구반을 맡고 있는 전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좁은 곳에,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총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총평 같이 해볼게요. 먼저 경향을 분석해보면 근본 시험의 경우에는 약간의 다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른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131회도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는데 131회는 저희가 배운 바운더리 내에서 묻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132회는 저희 바운더리 바깥의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접근하기가 좀 애매모호했어요. 예를 들면 소방산업 업종 뭐 있는지 아세요? 설계감리 시공밖에 모르시죠? 방염도 있어요. 방염. 관리사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안전관리도 있어요. 위험물질 뭐 있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죠. 잘 썼다기도 애매하고, 그죠? 못 썼다기 하기도 애매하고, 빠뜨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BIPV 설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설계를 안 하시는 분들, 시공 감리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근데 보시면 가로 친절하게 써줬잖아요. 요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땡땡 화재죠. 무슨 문제? 태양광 판넬 화재죠. 맞나요? 다만 BIPV가 마감재라서 이게 외장재랑 태양광 짬뽕 시켜놓은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서술하기 좀 쉬운데 애매모호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역기류. 저희는 방염 풍속밖에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대공간이라 그러면 아트리움 같은데 역기류가 뭐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아시죠? 연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화재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발련 특성 하니까 뭔가 어렵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순발력을 묻는 문제고 사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요.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랑 화재보험협회 자료도 다 수출제가 됐어요. 풍력발전병원 화재보험협회에 있는 거고 연계감지기 해설서에 있고 BIPV 화재보험협회에 있고 무선통신모조설비 해설서에 그대로 있고 공기흡입병도 해설서에 그대로 있고 나쁘진 않은데요. 해설서를 그럼 공부해야 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다 공부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너무 구석에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뭐 요런 두 가지 정도는 해볼 만하죠. 요것도 나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점은 이게 저는 이제 화공기술사인 줄 알고 문제가 그래서 헤스의 법칙은 화공에서 하는 겁니다. 화공기사 헤스의 법칙. 그 다음에 스탠톤수 화공기사 기본 문제예요. 화공기사 헤스 스탠톤수 화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넣었지만 사실 반응폭주형 또 화공입니다. 화공 쪽이 좀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완강기는 반가웠었는데 성능 기준 숫자를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점이 어떻게 될지. 일단 요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4교시에 한 문제를 요 문제가 나왔다는 게 참 아쉬웠었어요. 되게 배우면 좋은 내용이긴 한데 1교시에 나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4교시면은 굉장히 긴 서술, 어떤 기술사로서의 서술 능력을 보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기술사는 고도화된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소방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서의 공학적인 베이스를 설명하는 시험인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웠고요. 법이랑 기준 쪽이 상당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이랑 에너지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죠. BIPV 태양광 나왔었고요. 원자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수소 연료전지도 나왔고 풍력도 나왔죠.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에 출제된 횟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재생이랑 에너지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고 이건 사실은 앞으로의 추세인데 좀 일찍 나온 거긴 합니다. 원래 하나씩 딱 던지는데 한 번을 이렇게 확 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연료전지도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원자력 에너지도 조금 보강을 하셔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시별로 하나씩 보면요. X는 제가 이제 기본서에 없는 것들, 그 다음 출제가 안 됐던 것들 위주로 모았습니다. 헤스의 법칙, 제가 시중에 있는 기본서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단 2권에만 있었습니다. 헤스의 법칙. 놀랍게도 그 2권 중에 하나가 요해예요. 요해에 헤스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헤스의 법칙은 물리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화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공의 기초예요. 화공의 기초. 사실 우리 연소랑도 어느 정도 관련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소열을, 반응열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런 점에서 관련은 있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았다. 제가 요즘 화학 1을 다시 공부하는데 화학 1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헤스의 법칙. 하지만 저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모든 기본서에 없고 출제가 단 한 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4교시 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값, 오차값, 측정값.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저희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공기흡입형을 뭔가 차별화를 시키고 싶은데 해설서 보니까 이게 있었어 라고 얻어 걸린 분 빼고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3번은 기본이었고 4번 솔직히 무차원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무차원수를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 갑자기 스탠톤수 나오면 참, 그래서 무차원수. 자, 그 다음에 쉬운 문제였고 심층방어의 경우에는 아마 한 번 정도 교재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썼을 거고요. 다만 기본반한테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연구반 레벨 정도는 돼야 아마 깔끔하게 쓰실 수 있는 문제고, 커플링은 바로 전에 차트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 요것도 쉬운 문제고, 산업업종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쉬운 거거든요. 설계감리, 시공, 방염, 시설관리, 안전관리,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업, 그 다음에 취급업, 그 다음에 운송업, 저장업이잖아요. 끝이에요. 더 있나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고려한 세모입니다. 아마 설계감리, 시공 빼고는 생각이 안 나셨을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 10번은 이건 넘어가고요. 11번도 이것도 모든 기본서를 다 찾아봤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본서 다. 있는 책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세모 친 이유는 이름 보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잖아요. 이것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모를 줬고요. 저항곡선은 쉬운 거고 트립 시간도 쉬운 거라서 잘 보시면 제가 131에도 상, 중, 하 중에 상 정도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132에는 차원이 다른 상입니다. 차원이 다른 상. X가 4개인데요. 131에는 이 X도 사실은 쓸 수 있었어요. 132에는 모르면 아예 못 써요. 그래서 꽤나 어려웠다라고 보이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쉽다. 난이도 조절을 1교시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점점 쉬워지잖아요. 그죠? 2교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보다 조금 더 쉽고 3교시는 조금 더 쉽고 이렇게 돼 있어요. 2교시 봅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 X로 둔 게 요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요게 정확한 출처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입니다.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구조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단방향이냐 아니면 양방향이냐 요 얘기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거기 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본 거고 나름대로 내신 분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근거로 내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점수 받기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욱이나 그렇고요. 법 문제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형식 승인이 나왔어요. 형식 승인. 그것도 완강기. 그래서 거의 준비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건 어느 정도 점수를 주려고 한 게 이런 거. 사용 방법. 어떻게든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설치 기준도 어떻게든 쓰실 수 있고 구조와 원리는 어떻게 뭐 그림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요거였죠. 요게 정확하지 않으면 동시에 점수 다 깎이고 요게 정확하면 동시에 점수 다 올라요. 만약에 이걸 외우셔서 쓰신 분은 이번에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나 라는 싶은 문제였고요. 3번의 경우에는 성능기조 가이드라인이니까 다 한번 해보셨을 거고 BIV의 경우에 사실 전 설계를 해서 이게 쉬웠거든요. 태양광이니까.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붙이는 태양광. 아니면 이게 천장에 있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시간에 따라서. 이건데 BIPV를 모르면 위축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세모 X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딱 보이시면은 자신감을 꼭 가지세요. 아, 이거 태양광 화재네 해가지고 판넬 화재로 잡아가지고 하면은 절반은 먹습니다. 점수. 땡땡 화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대공간 화재에서의 방향 풍속 공식 아세요?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부속실 재현 쓰면 안 되고요. 최소 터널 화재 임계 풍속, 최소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 화재 임계 풍속까지는 make sense. 근데 부속실로 가면 이제 이건 나가리입니다. 왜냐하면 대공간이기 때문에. 대공간이라서. 6번입니다. 수학시험 기본 문제였죠.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습니다만 아까 요 BIPV와 왕관기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상당히 잡기 어려웠으니까 3번 무조건 잡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무조건 잡으셨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2개 골라야 되는데 아마도 완광기라던가 태양광 잡거나 뭐 이렇게 여기 이 교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잡으셨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점수 받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미리 예상을 좀 해놓으시고요. 3교시 보겠습니다. 수계에서 이거 너무 반가운 문제죠. 그죠? 너무 반가우셨죠? 반가운 문제였고요. 다만 또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버리니까 다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뭔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2번은 세모로 했던 게 요게 이제 기본서 중에 반응 폭주를 별도 하나의 문제로 내놓은 책들이 있고 없는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학원 책들은 요거를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원은 잡은 데도 있었고. 근데 세모로 한 이유가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개별 문제 있는 거 자세히 보세요? 아니면은 개로만 보고 넘어가세요? 개로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아마 비슷하게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없더라도 반응 폭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응 폭주면은 뭔가 원인 인자가 있을 건데 그거를 제어를 못해서 계속돼서 반응되는 게 반응 폭주지 않습니까? 그럼 열 방출률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응 폭주 중에서 우리가 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핵융합, 핵폭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ESS,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장에서 화학단지에서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서술할 수 있는 문제여서 연구반 수준의 답안에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남들 쓰는 대로 기본서대로 쓰면 점수가 낮아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기본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았다 그러면 기본서에 없는데 내가 잡았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번입니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화재 초기는 연료주병이잖아요. 어떤 발련 특성이 재료의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플래시오버의 경우에는 열방출이 굉장히 클 때니까 이때의 경우에는 발련 특성이 딱히 없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연기량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리고 체성기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급기의 특성에 따라서 발련량이 결정이 되겠죠. 뭐 이런 것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 X 해놓은 게요. 다 아시다시피 뭐 메탄올형 뭐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전해질형 이런 거 있잖아요. 표 기억나세요? 연료전지? 다들 보고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했던 걸 물어봐가지고 원리는 쉬웠는데 이게 종류 특성이 좀 준비 안 했으면 어려웠죠. 네. 앞으로는 좀 딥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FPA를 물어봤지만 대충 보고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시간 제어는 아시죠? 네. 저희 뭐 어버트 스위치도 있고 실제로 타이머가 40초 정도 딜레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고 차단 스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차단을 시키는 스위치래. 그러면은 대충 쓸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노가리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6번.
요게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서는 연기 이동 속도가 0.1이니까 실제로 한 30초 정도, 1에서 0.5니까 30초 정도의 감지를 하자라고 써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쓸 게 많아요. 쓸 게 많습니다. 반드시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설서에는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까지는 아니고 세모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로 보겠습니다. 요거 잡고 얘를 잡았을 거고 요거 잡고 요거 또는 요거 잡았겠죠, 그죠? 같은 마음이신가요? 자, 4교시 보겠습니다. 4교시의 경우에는 기본 문제고요. 물리적인 특성 3요소. 그 다음에 중성대. 유도식이 이렇게 반가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와, 유도가 나왔구나. 다른 시험 해차면은 이게 유도 문제라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럴 건데 얘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는 시험, 그만큼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3번은 사실상 풍력 발전의 화재 위험성인데 이게 터빈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었을 거거든요. 나중에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별거 없습니다. 풍력발전소 화재는 옛날에 땡땡 화재라 그래서 한번 나왔었죠. 기본서에도 다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 화재가 뭐가 있어요? 높으니까 진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 도는 거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계나 전기기구 있죠? 거기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땡땡 화재 문제였습니다. 원래 동그라미인데 이름이 풍력 터빈이라 그래서 아마 못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발전소에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4번은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특징 크게 두 가지죠. 병원 화재. 50명 이상이면 방역 구획한다. 그 다음에 피난은 현장 방어다. 이거 두 개 잡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방어와. 6번의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는 쉬운데 팽창비 측정이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합니다. 팽창비는 뭔지 아니까 대충 메스 실린더에다가 부어놓고 팽창률을 잰다 뭐 이렇게 써도 되시는데 요거는 조금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못 잡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6번이 좀 애매했죠, 그죠?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뭘 잡아야 되냐? 1번 당연히 잡고 4번은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골라야 돼요. 요거 두 개 잡거나 아니면 얘 잡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4교시 중에서 제일 수월했던 교시라고 보입니다. 중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값은 상당히 어려웠다. 중상에서 사이지만 그래도 땡땡 화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땡땡 화재가 어떤 땡땡 화재가 나오더라도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은 아쉬운 게 실무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법이라던가 설비가 많이 나와야 저희가 실제로 취득하시고 나서 감리 현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실무 능력과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를 해봤냐 안 해봤냐가 아니라 소방 장비라던가 재현, 수계소와 설비의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합격하셔서 뭘 하셔야 돼요? 감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계소와 설비, 재현 설비, 가스계소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반으로 한 공학 문제가 많이 나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연구 아니면은 화공 아니면은 보험 이쪽에 너무 많이 쏠려서 나왔다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공부 끈 오래되신 분들, 이것저것 별거 다 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유의하시거든요. 조금 아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늘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것들을 대거 보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다음 시험 때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험은 이번에 나왔던 거보다는 조금 다른 분야가 나올 확률이 높고 법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안 나온 게 지금 너무 많아서 기본 문제 위주로 충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31회 때도 똑같이 써놨던 건데 요 문구입니다.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한 달 절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내가 부족한 거, 해야 될 거 정리 딱 해놓으시고요. 종이에 써보세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한 것 같은지. 뭐, 서브노트 반복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공학이 부족한 것 같다. 써놓으시고, 요거를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잘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시험 때는 반드시 이 점수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요. 점수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미 떠났기 때문에. 떠난 거는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합격하면 합격하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59점이든 51점이든 35점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35점이면 뭐 자극받아가지고 막 밤새고 한다. 뭐 이건 괜찮지만 보통 35점이면 어떻게 하죠? 네,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멘탈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일단 올해 3회차 시험 끝나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하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서 다음 시험 꼭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은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쳤고요.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1교시 백준우 기술사님 바로 들어오실 거거든요. 자, 지금 부르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